코스트코는 마진을 10%밖에 붙이지 않았고요. 홈플러스는 4%나 붙여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홈플러스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가 왜 망했고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비싸게 팔았고요. 물건들을 소비자한테 너무 비싸게 팔았고, 두 번째로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다. 마트의 3대장이라고 하는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마트는 그냥 명줄만 이어가고 있고, 코스트코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는 아시다시피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죠. 신청을 하고 나서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부도를 막기 위해서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죄송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MBK를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1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분도 자산이 몇 조 단위일 거예요. 왜냐면 마이클 병주킴 MBK 회장 자산보다 아마 이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분율이 더 높아요. MBK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김광일 부회장이 MBK 김병주 회장보다 훨씬 지분율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이분뿐만 아니고 홈플러스의 입장문을 봤을 때도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유통 쪽이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 그래서 힘들어졌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는 기업은 잘 돼요. 자,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몰에 공격을 받았겠죠. 하지만은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코스트코 마찬가지로 온라인몰에 공격을 받았겠죠. 아마존도 공격을 했을 거고 다른 업체들도 다 온라인 공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트코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이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더 좋게 공급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간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마트가 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멀어요. 마트에 가려고 하면 30분 차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기꺼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단 말이에요. 온라인보다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납품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코스트코와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3개사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은 6조 5천억, 6조 9천억, 1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매출 원가는 이렇습니다. 5조 5천억, 4조 7천억, 1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판관비가 극단적으로 코스트코는 낮아요.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비슷비슷한데 판관비를 봤을 때는 코스트코가 엄청나게 낮죠. 홈플러스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는 높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코스트코는 자기가 사온 거에 대해서 마진을 17.7%밖에 붙이지 않았고요. 홈플러스는 45.8%나 붙여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트코는 자기가 100원에 사온 거를 117.7원에 소비자한테 팔고요. 약 한 118원 정도에 팔고 있고요. 홈플러스는 100원에 사온 거를 146원 정도에 판다는 거예요. 145.8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홈플러스 가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느낄 거고요. 코스트코에 간다면 이거 왜 이렇게 싸? 하면서 막 쥐어 담는다는 거죠. 코스트코에 가보면 사람이 미어 터져서 카트를 밀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요. 홈플러스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죠. 매장 수는 홈플러스가 코스트코의 한 5배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홈플러스는 널널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비슷하고요. 코스트코는 싸게 팔고요. 홈플러스는 비싸게 팔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는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이마트는 100원에 사온 거를 137.6원에 팔아요. 여기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다음은 아마 이마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코스트코가 아닐까요? 얘네도 이제 매장을 굉장히 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워낙 장사가 잘 되고 마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홈플러스가 사라지고 나면 온라인 업체들과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그 중간에선 코스트코가 사세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 여기에 코스트코가 엄청나게 싸게 줄 수 있었던 거는 판관비를 극단적으로 아꼈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쟁력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코스트코는 이게 없어요. 홈플러스와 이마트에는 있는 이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는 지금 590억 정도 썼고요. 이마트는 397억을 썼는데 여기는 코스트코 보시면 광고 선전비가 없어요. 광고 선전비가 없다는 것은 코스트코는 굉장히 싼 가격에 고객의 만족을 주면 고객이 알아서 광고를 한다라는 가치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트코에는 급여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극단적인 비용 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급 수수료가 되게 많이 잡혀있는데 1948억 잡혀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대부분은 미국 코스트코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급 수수료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감가상각비도 많고 지급 수수료 1조 3,300억 원 이마트에서 나갔는데 코스트코에서는 1948억 나갔죠. 만약에 코스트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지급 수수료도 아마 몇백억, 2, 300억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마트는 지급 수수료도 많이 쓰고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도 지급 수수료 4,145억 썼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이미 비용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운반비도 많이 쓰고 온라인몰보다 코스트코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스트코는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코스트코에 방문을 하죠. 온라인몰들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몰들은 여기서 자기가 개개인한테 배송을 해야 되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송을 해야 되지만은 이때 운반비가 또 들어요. 운반비가 들면서 택배비 2,200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를 자기네들이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코스트코는 워낙 싸게 주니까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자기 기름값 내고 자기 자동차로 자기 감가상각비 들면서 시간 내가지고 코스트코에 와서 또 한 번 오면 어때요? 자주 못 오니까 왕창 사들고 가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서 막 대량으로 구입해서 집에 쟁여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큰 부지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싸게 공급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 차 끌고 와서 자기가 담아 가고 야 역시 코스트코가 좋아하면서 광고까지 해주니까 이게 베스트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극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특히 찰리 먼거가 찬양했던 게 코스트코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한 400조 원 정도 되는데 코스트코는 무려 600조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 1.5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지금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랑 이제 맞붙었으니까 홈플러스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맨 처음에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목적은 홈플러스를 정말 정상적으로 경영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부동산이나 또 다른 것들을 노렸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다면 아마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조의 사재를 출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마 다시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안타깝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